이장님이 들려주는 귀농 이야기. 오늘은 제가 귀농해서 닭을 키우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축산업 허가와 축사 건축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현재 귀농 5년차로 전남 장흥군 유치면 이남마을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귀농에 가장 빠르게 정착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마을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는 겁니다. 그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을 개발위원장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하면서, 물론 이곳이 고향이어서 어르신들이 잘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외부인은 외부인입니다. 항상 같이 주민들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은 축사 건축 허가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말씀드려서 귀농하시려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귀농인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제 경험담을 가감없이 알려드림으로써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귀농에 성공해서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농 3년 전부터 귀농을 결심하고 작목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 고향인 전남 장흥에 3만여 평의 땅이 있는데 논은 없습니다. 그래서 15,000평의 밭과 15,000평의 어떤 산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산림지대다 보니까 자생하고 있는 참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참나무를 이용해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또 주작목을 선택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 닭을 키워 가지고 산에 풀어서 유정란을 생산하자, 그리고 정직하게 사료를 직접 만들고 건강한 닭을 키워서 아주 건강하고 신선한 유정란을 도시민들에게 공급하자 하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닭을 키우게 됐습니다. 자, 참고로 귀농이라 하면 우리 인생 2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잘해야 됩니다. 그 인생 2막 실패하면 진짜 거짓걸 못 면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땅에 닭을 방사해서 유정란을 생산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한 준비기간 3년 동안 닭 기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여러 농장을 다니면서, 그것도 사장님들께 일당 줘가면서까지 닭을 키우는 방법을 좀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정란을 생산하기만 하면 뭐하냐, 팔로가 있어야죠. 그래서 다음과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케팅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귀농했을 때는 이미 한 3년여 정도를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게 되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통합 검색을 하게 되면 상위에 노출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됐다, 이제 시작하자 하고 귀농을 했고, 하자마자 바로 축산업 허가를 받고 축사 신축 허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축산업 등록은 허가죠. 이제 허가와 등록이 있는데 요즘 다 허가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청 귀농 담당 직원이 잘 해줘서 쉽게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법상에 보면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로부터 그 당시만 해도 500m였는데 지금은 1km로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도로로 꾸불꾸불 해가지고 1km가 아니고, 위성사진으로 봐서
거리를 딱 재서 일직선에 해야 됩니다. 일직선 1km 내에는 절대 닭을 키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디를 봐서도 축사 나올 곳이 거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기농 담당 직원이 그 500m에 제한이 걸리긴 한데 다행히 조례에 자연취락 즉 10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그런 거리 제한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바로 아주 쉽게 허가가 나왔습니다. 단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이라 뭐 후배들 그 다음에 우리 아짐들 아저들 뭐 제가 온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반가워하셨고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무난히 허가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축사 신축 이거 참 미칩니다. 이거 어느 지자체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이렇게 딱 하게 되는데 이곳은 건축과 환경과 또 무슨 과 뭐 이렇게 막 돌아다녀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축사 신축 저는 축사를 가설 건축물 즉 비닐하우스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갔는데 도면을 3D로 제작한 CAD로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참 머리 아픕니다 이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에 건축사 사무실로 가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건축사가 사람이다 라고 지정을 해줘요. 결과적으로는 뭐 공무원들하고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다행히 우리 큰차장께서 야 조카가 그 앞에서 지금 건축사 사무실 하고 있다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갔더니 우리 집사람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람 작은 집 오빠 사촌 오빠의 사위입니다. 다행히 비용을 한 4분의 1로 줄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뭐 지방선거가 막 겹쳐있고 그래가지고 개발위원들이 공석인 상태가 있었어요. 이 담당자가 하는 말이 개발위원들이 없으니 개발 행위 허가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한 달이 돼서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위원장님을 찾아갔는데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야 그거 미리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후에 그냥 결정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여기가 축사가 뭐 건축이 안 될 때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3일 안에 다 끝나버렸어요. 건축 허가가. 참 환장합니다 이거. 저는 거의 한 두 달, 세 달 동안을 기농에서 5월달부터 8월달까지 허가 받으려고 하여튼 수십 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됐던 게 딱 전화 한 통화로 해결이 돼버립니다. 참 환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문제냐면 환경 부분입니다. 자, 축사를 지으려면 축사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됩니다. 즉 축산 분뇨가 땅에 스며들지 않도록요. 그 축산 분뇨가 다른 논밭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또 수변구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어떤 통제가 심합니다만 일단 콘크리트를 깔아버리면 그 땅은 재생 불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러면 밑에 방수 비닐을 까십시오. 즉 방수 천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수 천막을 깔고 뭐 사진 찍고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해서 환경과에 제출을 했더니 그때서 이제 환경 부분은 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사 자금 문제입니다. 신축 자금. 이게 제가 지금 있는 게 400평방미터인데 축사가
이거 하는데 한 뭐 장비대 다 포함해서 한 4천만 원가량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일반 비닐하우스 같으면은 뭐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지만 튼튼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축사 건축은 거의 이제 닭이 병아리 입식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렸고요. 제 블로그하고 카페를 보시고 기농해갖고 저처럼 닭을 키워보고 싶다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TV에 여러 차례 출연을 했는데 거기 그러니까 방송사에 전화번호와 주소가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도 없이 막 쳐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제가 TV 출연한 거는 뭐냐면 채널 A 갈 때까지 가보자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그리고 뭐 생방송 SBS 생방송 투데이, 뭐 MBC 생방송 오늘 저녁, 뭐 하여튼 한 6번 촬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정란 그 매출을 좀 올려보고 싶다라고 그런 욕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TV 출연은 하지 않는 게 좋다. TV 보신 분들은 제 얼굴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 이 TV에 출연을 하게 되면 매출이 반짝하고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절대 충성 고객이 되질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농장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정란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우리 유정란을 먹어보고 다른데 유정란을 도저히 못 먹겠다. 뭐 냄새도 나기도 하고 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뭐 신선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사장님네 유정란 아니면 못 먹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농을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 닭을 어떻게 키우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한번 사장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막 쳐들어와요. 심지어는 뭐 한 25인승 버스를 동원해 갖고 막 쳐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뭐 기농 카페니 여전히 여기서 이렇게 막 오시는 분들인데 도저히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무조건 1인당 5만원씩 그걸 받고 농장 출입을 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시면 제가 일을 못해요. 그러면 저는 사람을 서서히 일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일들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자, 옆으로 샜네요. 자, 닭을 키우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지 어떤 그러니까 축산업 허가가 가능한지 축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뒷전입니다. 그러니까 가, 나, 다로 나가야 되는데 다, 나, 가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또 주변에 민원 발생 소지는 없는지라는 것까지. 자, 기농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닭을 키우시려면 먼저 축산업 허가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축사 신축허가 가능한지, 민원의 발생 소지는 없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셔야 됩니다. 또한 땅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러한 땅으로 물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유정란을 생산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농을 일단 하시면 우리 면사무소나 업사무소 이렇게 가시면 공무원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냥 뭐 공무원들이 자기 밥인 것처럼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뒤집어 엎고 온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봐왔는데요. 절대 그러면은 도움 못 받습니다. 도움 줄 거 있어도 안 줍니다.
특히 그 면장님 그리고 각 업무 팀장님들 그분들과 잘 어울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축산업 허가, 축사 신축 허가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닭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